진짜 더럽게 내 인생은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왜 내 인생은 내 맘대로 되지 않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일준이라고 합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전문의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정신과 질환이 있어서 심적으로 많이 아파서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케어하는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정신과 질환이 있어서 약을 처방을 받고 이런 분들도 물론 정신과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정신과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이유가 제가 어렸을 때 삶이 좀 힘들었어요. 되게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열심히만 살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됐는데, 사실 지금은 많이 좀 좋아졌거든요. 돌이켜 본다면 제가 그때 과연 정신과 질환이 있어서 힘들었던 것인가? 라고 물어보면 사실 정신과 질환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런 거에 비추어 본다면 정신과 질환이 없어도 삶 자체가 힘겨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겠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정신과 의사의 역할도 이 세상에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다들 이 질문 보면 공감하실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이런 질문들에 대한 어려움을 아직도 저도 겪고 있어요. 사람이면 누구나 겪는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스테이지화 하는 프로그램들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에게 대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질문들이 병이 있어서 힘든 건 아닌 거잖아요. 이 질문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진짜 더럽게 내 인생은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왜 내 인생은 내 맘대로 되지 않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면서 나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런 선택을 해, 나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런 선택을 해 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진짜일까요? 만약에 그 이유가 가짜라면 당연히 내 인생은 내 맘대로 되지 않겠죠. 사실 통제라는 관점에서 이유를 명확히 알고 그 이유를 통제를 해야 내 맘대로 되는 건데, 이유 자체가 가짜야. 그래서 그 이유를 진짜라고 착각하면서 살아. 그럼 당연히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진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Here and Now에서 찾는 이유들은 가짜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이유는 나의 무의식 속 There and Then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나의 과거에 의해서 나가 형성된 어떤 심리적인 메커니즘들이 있는데, 그 심리적인 메커니즘들을 내가 얼마나 잘 뼈저리 있게 이해를 하고 알고 있느냐라는 게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결정적인 포커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스테이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의 과거들을 되돌아보고 나의 과거에서 어떤 마음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같이 관찰하고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정서적 독립이라는 키워드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서적 독립하면 의존이랑 반대말로 여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정서적 독립은 의존의 반대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죠. 많은 분들이 이제 스펙트럼상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정말 누가 뭐라든 내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과, 아니면 되게 의존적으로 누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 일단은 누군가 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시는 분들, 이렇게 여길 수 있어요. 나는 이미 부모님과 떨어졌고 부모님 얘기는 난 듣지 않아. 근데 나 원래 의존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남자친구 얘기는 잘 들어. 그렇기 때문에 난 부모로부터는 독립된 거야 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잘 그 마음 깊이 따져보면은 이분들이 어렸을 때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여러 가지 마음들,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어렸을 때 관계를 보면은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이고 애는 되게 약한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키워갔던 것들이 성인이 돼서도 그게 사라지지 않고 내 안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존하는 마음을 부모님한테 투사를 안 하고 남자친구한테 투사를 할 뿐이지 독립된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거야말로 나는 정서적 독립을 이루었어. 난 내 마음대로 하니까 누가 뭐라도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 그 마음의 기저를 잘 살펴보면은 부모님에 대한 되게 공격적인 마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어렸을 때 막 부모님 많이 알잖아요. 그리고 애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면 늘 부모님이 뭔가 강요적으로 뭔가를 주입할 수 있고 근데 애는 그거와 싸워서 이길 힘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공격적인 마음만 막 커져 있는 거죠. 반항적인 마음만. 이런 마음들이 커져서 나중에 어떤 대인관계를 하더라도 다 그런 마음들이 반복 작동되고 있는 경우들로 본다면 과연 이게 정말 독립을 이룬 건가?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렸을 때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여러 가지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살아 숨쉬어서 계속 반복 작동되고 있다면 이거는 정서적 독립을 이룬 게 아니다. 진정한 정서적 독립은 과거에 만들어진 나의 마음이 지금 전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금 여기서 내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정서적 독립을 이룬 거라고 아주 러프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자면 세상 60억 인구 중에 정서적 독립을 이룬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용이 다르고 정도가 다를 뿐이지 어렸을 때 형성된 마음들이 지금 여기에 나에게 알게 모르게 반복 작동되고 있다. 이거는 인간인 이상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전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방법은 자유연상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실 자유연상이라는 게 정신과에서 상담을 할 때 기본 요소이고요. 자유연상은 되게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아무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그래도 머릿속에 지금 뭐지 하면서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거든요. 딱 이 지점이에요. 나는 분명히 아무 생각하지 않기를 나에게 요구를 했고 나는 아무 생각 안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지만 생각들은 지나간다라는 거죠. 그럼 이 생각은 누가 한 거지? 우리의 생각들은 내가 한다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생각들은 이미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축적되어서 이 정도 자극에는 이렇게 반응을 하도록 되어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는 연습을 해야 되지. 난 지금부터 뭘 할 거야. 난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나를 채찍질하면서 애쓰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얘는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되어져 있는 생각을 보는 연습. 그냥 내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따라가 보는 연습을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는 게 내 생각보다 한 발짝 앞서려고 하지 마라. 항상 내 생각보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라. 그리고 내 생각은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둬라. 그리고 나는 그걸 보기만 하면 된다. 라는 건데 그냥 내 생각은 늘 일어나니까요. 일어나는 생각을 그냥 쭉 따라가 보는 연습. 그것만 해봐도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아마 좀 어색할 거고 쉽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혼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 생각 그냥 따라가는 건데?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자유연상을 하다 보면은 내가 보기 싫은 지점이랑 맞닿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여기를 계속 피해 가거든요. 근데 사실 그 보기 싫은 지점들을 마주해줘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사실 이제 정신과 용어로 이야기를 하면 요거를 저항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저항들을 좀 이겨내 가면서 내가 보기 싫은 마음들을 마주하는 작업, 요걸 좀 해줘야 되는데 사실 요 작업은 혼자서 자유연상을 하면 계속 그 저항을 피해가면서 자유연상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전문가랑 같이 하게 된다면 그 저항을 좀 이렇게 조금씩 마주해 가면서 해갈 수 있어요. 좀 비유를 하자면 이건 것 같아요. 헬스를 제가 하고 있는데
참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헬스 혼자서 할 수 있잖아요. 혼자서 하다가 제가 PT를 받게 됐거든요. PT를 받는데 그 관장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선생님은 참 이렇게 힘든 구간은 절묘하게 피해 가세요 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딱 그 얘기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와 이거 상담이랑 똑같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자유훈상을 하다 보면 자기가 힘든 구간을 피해 가요. 근데 이제 PT를 받으면 그 구간에서 힘을 줘서 계속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상담도 비슷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가 도와주게 된다면 이제 내가 보기 싫어서 피해갔던 그 마음들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라는 걸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내 안에 있는 내 마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강남구에 살고 있는 1인 가구이기도 하고요. 사실 그리고 1인 가구가 요즘 되게 이슈가 되는 어떻게 보면 문구인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1인 가구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1인 가구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신체적으로 독립을 한 거잖아요. 혼자 살았으니까. 그리고 뭐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신체적 독립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같이 하게 되고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을 이룬 사람들이라면 삶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도 1인 가구 옆에 1인 가구들을 보면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왜 그럴까? 전 정서적 독립을 제대로 이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 나에게 형성된 이런 심리학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내가 자꾸 보고 그걸 알게 되면서 이 심리적인 메커니즘으로부터 한 발짝 벗어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정서적 독립이라고 여길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그래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참여를 해서 같이 끌고 가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다른 여타 프로그램들과의 차별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프로그램은 그냥 정말 내가 연애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거나 내가 직장 상사와의 좀 트러블이 있거나 아니면 부모님과의 트러블이 있거나 이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흔한 주제들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같이 작업을 해갈 수 있다 라는 게 우리 프로그램의 차별화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